새벽에 눈이 번쩍 떠서 휴대폰을 켜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계좌입니다. 특히 QLD, TQQQ 들고 계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숫자 하나가 초록으로 바뀌면 어제 하루의 피로가 조금 가벼워지고 빨강으로 바뀌면 오늘 하루가 벌써 무너진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나스닥이 오르고 뉴스는 호황이라는데 내 통장은 왜 점점 얇아지는지, 장바구니는 왜 매번 더 무거워지는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숨이 더 가빠지는지 이 감각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KBS 보도에서 뉴욕 증권거래소 앞 장면이 나옵니다. 증시는 강했습니다. 나스닥은 꽤 큰 폭으로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거래소 옆에는 고급 백화점이 새로 열고 명품 소비가 늘고 럭셔리 부동산만 수요가 몰린다고 합니다. 부티크 식품점은 일반 매장보다 몇 배 비싸도 줄이 서고 치킨 몇 조각과 음료 한 병이면 $30가 훌쩍 넘는 식사인데도 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길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바뀌면 같은 도시에서 누군가는 하루 6시간 일해도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한 달에 남는 돈이 $100 남짓이라고 합니다. 기저귀를 넉넉히 사둘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일을 해도 기본 생활비 감당이 버거운 사람이 전체의 꽤 큰 비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쪽은 더 빛나고 아래쪽은 더 버거워지는, 이게 요즘 미국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셨다면 아마 오늘 장을 보실 때, 주유소를 들르실 때, 아이 학원비를 결제할 때, 병원비를 낼 때 이미 비슷한 감각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은 자산 가격이 오르며 숨통이 트이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물가가 오르며 숨통이 더 조여집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격차가 개인의 성격이나 근성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조가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QLD와 TQQQ가 등장합니다. 이 두 상품은 단순히 공격적인 투자 상품이 아니라 지금 같은 시대의 감정과 욕망과 공포가 가장 빠르게 모이는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위쪽의 경제가 강해 보일수록 사람들은 더 자산 쪽으로 달려가고 싶어집니다. 내 월급만으로는 뒤처진다는 불안이 커질수록 더 빠르게 따라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커집니다. 그때 화면에 가장 먼저 잡히는 게 나스닥, 그리고 그 나스닥을 더 빠르게 따라가는 QLD, TQQQ입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QLD와 TQQQ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도구를 생존의 밧줄처럼 붙잡습니다. 밧줄처럼 붙잡는 순간 도구가 내 편이 아니라 내 목을 조입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상품은 방향만 맞추면 빨리 가지만 방향이 틀리면 회복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틀리는 구간은 대부분 우리가 가장 지쳐 있을 때, 가장 겁이 날 때, 가장 판단이 흐릴 때 찾아옵니다. 지금 화면 속 미국은 K자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좌도 K자형이 됩니다. 같은 상승장에서도 어떤 사람의 계좌는 위로 벌어지고 어떤 사람의 계좌는 아래로 벌어집니다. 그 갈림길을 만드는 건 종목이 아니라 운영 방식입니다. 보도에서는 미국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성장률이 높게 나왔다는 말도 나오고 올해도 성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흐름도 나옵니다. 이유로는 투자 증가, 감세가 거론됩니다. AI 관련 설비 투자가 성장을 끌었고 해외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늘고 관세 정책 속에서 미국 안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집행하는 흐름이 이어진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세가 통과되면 개인과 기업의 현금이 늘어나 소비와 투자를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시사하는 건 간단합니다. 미국의 위쪽 경제, 자산시장과 대기업 중심의 흐름은 계속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강하고, 그래서 기술주가 강하고, 그래서 QLD와 TQQQ가 더 눈에 띕니다. 하지만 아래쪽 경제, 생활비와 고용과 임대료에 눌리는 구간도 동시에 더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시장이 좋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좋을수록 더 불안한 시대입니다. 왜 내 삶의 체감은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흐름으로 들어가십니다. 시장은 오르는데 내 삶은 팍팍하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세게 해야겠다. 그래서 TQQQ 비중이 늘어난다. 그래서 잠이 줄어든다. 이 흐름은 겉으로는 공격적인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달래기 위한 레버리지는 대부분 비싼 수업료를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원칙은 분명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을 때만 쓰는 도구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순간에는 레버리지가 아니라 레버리지에 내가 끌려다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현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늘었고 몸은 예전보다 회복이 느리고 한 번의 실수가 예전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돈 앞에서 마음이 더 예민해진 상태. 이게 기본값입니다. 이 기본값 위에서 QLD, TQQQ를 다룰 때는 화려한 수익률보다 먼저 계좌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QLD와 TQQQ를 사기 전에 내 생활을 먼저 분리하셔야 합니다. 이건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 이야기입니다. 생활비 통장과 투자 통장을 감정적으로라도 분리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K자형 시대에는 아래쪽의 압박이 언제든 내 심리를 흔듭니다. 갑자기 나가는 돈이 생기고 갑자기 가족 일정이 생기고 갑자기 건강 이슈가 생깁니다. 이때 투자 통장이 생활비를 대신하는 순간 하락장에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레버리지 상품에서 제일 치명적인 건 하락 그 자체보다 하락장에서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투자금은 생활비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최소 몇 달치 생활 방어 자금은 손대지 않는 곳에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걸 해두면 시장이 흔들려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마음이 덜 흔들리면 매매가 덜 망가집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둘째, QLD와 TQQQ는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는 기준을 단순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복잡해지면 결국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합니다. 단순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상승 추세일 때만 산다. 급락이 오면 분할로만 산다. 반등이 오면 일부를 회수한다. 이 세 문장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계좌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상승 추세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가 분위기가 좋을 때만 산다. 내가 뉴스만 보면 불안해지고 손이 떨릴 때는 사지 않는다. 이게 오히려 맞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내가 흥분해 있을 때보다 내가 차분할 때 더 잘 맞습니다. 그리고 분할이라는 말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첫 매수는 작게 한다. 내가 더 싸게 살 기회를 남겨둔다. 이 한 줄이 계좌를 살립니다. QLD나 TQQQ는 특히 한 번에 몰아넣으면 그 다음은 멘탈 싸움이 됩니다. 멘탈 싸움이 되면 대부분 집니다. 셋째,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회수하는 규칙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으로 한번 크게 먹으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 길이다. 이게 정답이다. 그래서 더 늘린다. 그런데 시장은 언제나 자신감이 가장 커졌을 때 뒤통수를 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회수하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회수한 돈은 다시 레버리지로 들어가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남기든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옮기든 어쨌든 계좌 안에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안전지대가 있어야 다음 하락장에서 내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K자형 계좌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오를 때는 욕심을 줄이고 떨어질 때는 기회를 남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QLD가 나은가? TQQQ가 나은가? 결국 그게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중 무엇이 정답이 아니라 내 삶의 리듬에 무엇이 맞는지가 정답입니다. TQQQ는 속도가 빠른 만큼 흔들림도 큽니다. QLD는 그보다 덜 흔들리지만 그래도 충분히 흔들립니다. 내가 하루에 계좌를 몇 번이나 보게 되는지, 내 수면이 얼마나 깨지는지, 가족 앞에서 표정이 얼마나 굳는지 이걸 기준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투자가 내 삶을 먹어치우면 결국 그 투자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는 투자는 장기적으로 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변수들도 우리가 그냥 뉴스로 소비할 게 아니라 내 계좌 운영 규칙으로 바꿔야 합니다. 상호 관세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관세 수익 규모 이야기도 나옵니다. 만약 판결로 정책이 흔들리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맥락이 나옵니다. 이민 정책도 나옵니다. 돈이 많은 인재를 우선으로 받는 구조, 전문직 취업 비자의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이야기, 이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 교체 이슈, 금리 인하 압박,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논리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정책이 흔들리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레버리지는 체감이 몇 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QLD와 TQQQ를 할 때는 내가 시장을 맞추는 능력보다 내가 흔들릴 때도 규칙을 지키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K자형 시대에는 투자도 두 층으로 나누는 게 현실적입니다. 바닥을 지키는 돈, 위로 올라가려는 돈,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바닥을 지키는 돈이 없으면 위로 올라가려는 돈은 결국 바닥을 뚫습니다. 특히 가정이 있고 고정비가 있고 한 번의 병원비나 한 번의 이사 변수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처음부터 두 덩어리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한 덩어리는 변동성이 낮은 쪽, 다른 한 덩어리는 성장 쪽 안에서 QLD와 TQQQ는 그 안에 부스터로만 두는 겁니다. 부스터는 빠르게 달리지만 브레이크가 있는 차에서만 안전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에 부스터를 달면 그건 가속이 아니라 사고입니다. 그럼 매수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단순한 방법을 권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을 넣는 습관을 하나 깔고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구간에서만 추가로 분할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장에서는 자동으로 따라가고 하락장에서는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해야 합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이라는 건 숫자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추가 매수 후에도 평소처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가족과 대화가 되는 수준, 그게 기준입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투자는 내 삶을 인질로 잡습니다. 매도는 더 어렵습니다. 특히 QLD와 TQQQ는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계속 들고 있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도는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만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정해둔 수익률에 도달하면 일부를 판다. 정해둔 비중을 넘어가면 비중을 줄인다. 정해둔 손실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대신 멈춘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규칙이 계좌를 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거의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이 어떤 구간이든 레버리지로 한 번에 승부를 보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뉴스에서 호황만 보일수록 위쪽, 경제의 환호가 들릴수록 아래쪽 경제의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더 조급해집니다. 조급함은 레버리지의 연료입니다. 연료가 많아지면 빨리 가지만 방향을 잃으면 더 크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 경제가 K자형으로 갈라지는 시대에 내 계좌도 K자형으로 갈라집니다. QLD와 TQQQ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일 수도 있지만 아래로 미끄러지는 미끄럼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시장이 아니라 내가 만든 구조에서 나옵니다. 생활과 투자를 분리하고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회수하고 정책 변수와 변동성 구간을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대응하고 이 5줄만 지켜도 계좌의 생김새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은 계좌가 오르는 걸 보며 안도하고 어떤 분은 같은 시장에서 더 불안해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 불안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불안은 게으름이 아니라 현실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다만 그 불안이 내 손을 잡고 매매 버튼까지 끌고 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감정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QLD와 TQQQ는 감정이 운전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는 차량입니다. 반대로 규칙이 운전하면 강한 엔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누가 더 똑똑한지 겨루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살아남는지의 이야기입니다. K자형 시대에는 생존이 실력입니다. 그리고 생존 위에만 수익이 올라옵니다. 투자 판단은 언제나 본인 책임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댓글에 현재 QLD와 TQQQ 비중, 매수 방식, 잠을 얼마나 설치는지, 한 달 고정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 3가지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 정보만으로도 지금 생활을 깨지 않으면서 레버리지를 다루는 규칙을 더 현실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